자, 이번에는 12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묘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묘는 토끼를 보통 나타내죠. 토끼 말고 저 글자를 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끼묘 이렇게 하죠. 생긴 걸 보면은 그 토끼 귀가 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묘라는 글자는 본질적으로 오로지 을만 존재합니다. 100%죠. 을 100%. 이것이 묘 아닙니까? 그래서 목의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죠. 자, 목이 왕에 해당되는 지다. 여기서 목의 왕은 천간 목이 묘를 만나면 왕성해진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단순한 것은 설명도 간단합니다. 묘는 을이 100%로 되어 있고 목의 왕이니까 목은 본거지가 어느 방향이죠? 동쪽이다. 그러니까 동방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묘고 이 목은 묘목은 계절적으로 보면 묘월에 해당이 되는군요. 자, 묘월이라는 것은 인월 다음에 들어오는 묘월인데 보통 음력으로는 2월, 양력으로는 경칩 이후에 이제 뭔가 산천초목에 땅에 기운이 열려서 삐죽삐죽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 묘월의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새싹이죠. 새싹이 돋아나는 상황이다. 이것이 묘월의 분위기다. 이 노래는 아직 새싹은 어렵습니다. 춥죠? 양지 쪽만 눈이 좀 녹았을까 말까 한데 묘월이 되면 이제 경칩, 우수경칩이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대동강물도 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새싹들이 올라오겠네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초식동물이 좋아하겠죠. 겨우내 칡능콜 뜯어먹고 살았던 또는 뭐랄까 쌀이나 뭐 껍질 깔아먹고 살았던 동물, 바로 토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은 토끼한테 복받은 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문득 해보기도 합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냥 굳이 누가 묻거든 그렇게 얼버무리고 속으로 그냥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은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삼라만상은 씨앗을 이제 싹 틔우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상황이다. 춘삼월 중에 인월은 시작이고 묘월은 이제 본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월은 이제 끝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떤가요? 정작 진월, 즉 음력 3월이 돼야 봄 같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를 늘 생각해 봤습니다. 내린 결론은 현상, 우리 눈에 드러나는 현상은 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짓달에 자월에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시작 같지 않죠. 인월이나 돼야 어쩌면 슬슬 쓰니까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그때도 느낌이 드는 거지. 사실은 3월이나 돼야 음력으로, 양력으로 4월, 진월이나 돼야 뭔가 봄 같아요. 꽃도 피고 이제. 근데 꽃 피는 그 계절은 이미 우리 눈에 꽃만 보였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잎이 다 나와서 뭔가 자기 일을 왕성하게 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묘월은 봄이 무르익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봄이 아니고 우리 눈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봄이 아니고 기운적인 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삼라만상이 이 기의 차원에서 봤을 때 목의 기가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간지학은 기의 학문이군요. 그렇죠? 이건 물질 학문이 아닙니다. 기의 학문이기 때문에 기에 상응하는 반응하는 것이 더 잘 들어맞는다, 잘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일까요? 정신일까요? 당연히 정신이겠죠. 기가 막혔다라는 말은 몸이 뭔가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정신이 멍한 상태를 말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간지 자평명리학은 심리학, 정신학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을 하게 되면 물질적인 관점으로 고정화시켜버리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지학을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 것인가를 알려고 하는 거죠. 벼슬이, 지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정신의 상태는 어떻게 유추한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성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낭호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심리 분석이나 잘해라. 이것이 초지일관 생각하고 있는 중점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보는 것은 어찌 해보겠는데 물질적으로 그걸 대입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하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물질적인 거에 자꾸 환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나중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벌써 생긴 구조가 이게 기로 움직이고 있는 구조가 많이 보이는데 이걸 자꾸 물질로 환산하려니까 애가 몇 명 태어날까요? 구체적인 거죠. 올해는 돈을 얼마를 벌까요? 1억? 5천? 300? 네. 어렵습니다. 이 연장은 그쪽으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시면 힌트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음을 지나는 길에 말씀해 드립니다. 하루의 묘는 해 뜰 때군요. 이제 해가 뜹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묘시에 해가 뜹니다만 2시간 차이 나면 되겠죠. 2시간 사이니까. 시간은 5시 반에서 7시 반. 보통 그 정도면 다 해가 뜨겠죠. 그래서 묘는 정동이다. 우리나라의 정동에는 정동진이라고 있죠. 그것이 한양 기준, 서울 기준 정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정동은 바로 묘를 나타낸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걸 의미한다. 이는 해가 아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중에 보십시오. 인중에 속에 여기 해입니다. 이게 사실은 왈자지만은 해를 의미합니다. 해가 속에 들어있죠. 아직 품고 있습니다. 왜? 인이 무슨 생지라고요? 화생지. 화는 태양, 생지. 화는 태양이니까 태양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게 뱃속에. 그러다가 이제 묘가 되면 비로소 머리를 내밀고 세상에 드러나겠습니다. 삼라만상이 따뜻하게 잘 온기를 받겠네요. 그래서 묘시에는 하루 중에서 묘시는 이제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 먹어야 되겠네요. 네, 밥 먹고 출근길이 머신 분은 일찍 먹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보통 이 정도에서 아침 먹는 것이 매우 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가로운 사람이야 진시에 먹든 사시에 먹든 그냥 건너뛰든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8시 반 9시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요 사이클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토끼띠야 언급했으니까 생략해도 되겠고요. 대략 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간지를 한번 나눠서 대입해 보는데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글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자, 묘라는 글자가 천간을 각각 맞이했습니다.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 이렇게 내려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은 한자는 내려 쓴다. 한글은 가로 쓴다. 세로 쓴다 그러죠. 이걸
한문 쓰는 것은. 대웅전.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담입니다. 대웅전. 대웅, 수컷웅자인가요? 네, 그렇대요. 대웅. 그래서 큰 수컷이 사는 집이라.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대웅전 했을 때,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글 세대에서. 이쪽으로부터, 대웅전 써야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한글로 했으면 이게 맞습니다. 한글로 했을 때는 이게 맞고, 한자로 했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 그 뭔 차이냐? 한자는 세로쓰기입니다. 자, 대자를 쓰고 밑에 웅자를 쓰려고 하니까 웅자를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는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웅자를 쓰고 밑에다 전자를 쓰려고 했더니 쓸 자리가 없어. 편액은 옆으로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다가 전자를 쓴 것입니다. 대웅전. 이것은 가로쓰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로쓰기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지나는 길에. 간지를 가로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을, 묘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간지는 반드시 세로로 을묘라고 써야만 된다는 것을 지나는 길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라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어봤겠나 싶어서 지나는 길에 못 박아둡니다.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간지를 가로로 쓰지 않도록 하고, 컴퓨터 시대라서 가로 쓰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러면 사람이 컴퓨터를 따라가는 겁니다. 컴퓨터를 우리 이 간지로 끌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컴퓨터에 끌려가겠습니까? 알아서 합시오. 그걸랑 각자. 낭월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컴퓨터는 연장이고 도구입니다. 연장을 내가 맞게 쓰면 될 것을, 연장이 그래 생겼다고 그래서 서양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가로 쓰기가 기본이겠죠. 따라갑니까 그냥? 그래서 사주를 표기할 때도 연월일시 이렇게 씁니까? 이거야말로 생각 없는 학자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시중에 서점에 이렇게 연월일시를 표기한 책도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제가 비난을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뭐고 도대체. 이 장작깔이 장작 쌓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정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가로 써 있는 책이 있으면 보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책은 빨리 고쳐서 개정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국 대륙에서 나오는 책, 우리는 중국이라 그러고 본토라 그러죠. 대만 사람은 대륙이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책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참 문제가 많아요. 정신이 나갔어요. 적어도 간지에 관한 한. 이 별거 아니지만 정신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네, 주의하라는 말을 이렇게 강하게 드립니다. 아무리 우유부단한 낭월이지만 확실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도 압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을묘 100%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정묘 100%입니다. 기묘는 어때요? 0%입니다. 신묘도 0%, 계묘도 0%. 속된 말로 도 아니면 뭐다 그러죠. 딱 그러네요. 좌오묘유는 똑같습니다. 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가 왔을 때에도 0% 아니면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소위 날로 먹습니다. 천간에 목화는 100%, 그 나머지 토금수는 0% 이렇게 논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고 뭐가 어렵습니까? 진술충미. 그렇죠. 또 쉬운 것도 있습니다. 좌오묘유. 좌묘 오유 해도 되고 좌오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묘가 천간을 맞이했을 때
좀 편애가 심하네요. 줄 때는 확실히 주고 100% 줘버리고 안 줄 때는 확실히 안 주는군요. 좀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묘의 특징이다. 묘를 연약한 토끼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토끼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묘년에 태어나면 토끼띠라고 하니까 그냥 토끼인이라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